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 코로나19 감염자로 추정되는 신규 유혈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공개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 정부가 말하고 있는 백신 공여가 도움이 될지 통일보건의료 전문가시죠.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북한이 유혈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자, 확진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의심 환자 집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사 자체가 지금 미비하니까 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에서는 열나는 사람들을 일단 그 환자로 추정하고 있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네. 네, 우리 오미크론 저희가 경험한 거에 통계를 보면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 전체 한 25%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있었던 사람 중에서도 열이 났던 사람이 한 30%거든요. 그러니까 발열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추정한다면 실제 환자 수는 그보다 한 4-5배 정도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북한에서 보고한 유혈자 발열한 사람들의 숫자가 약 150만 명이니까 예. 아마도 500만 명 정도가 이미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북한 인구의 5분의 1에 예. 해당할 정도의 엄청난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정도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면 발생 시기가 이른 시점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정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북한 당국이 인지한 거는 적어도 4월 말 저희가 북한 평양에서 행사했던 것들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던 장면들이 적지 않거든요. 예.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는 행사에서도 그 네. 얘기는 북한이 당시에 유행을 감지했었다고 한다면 마스크를 벗고 있는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환자는 아마 4월 중순 이후부터 생기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네. 북한 방역 당국이 그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는 4월 말 이후부터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유행세가 좀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사망자 수가 뭐 2자리 수 정도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3만 명은 넘을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발표하는 유병 규모와 사망자 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북한 당국이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확진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진단이 네. 안 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발열 이후에 중증화와 사망까지의 시간 간격이 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간격이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정직하게 보고한다고 한다면 사망자 증가 추세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을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네.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이걸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상 이 사망률이 지금 0.1%로 돼 있는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그 한 6배, 0.6%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통계로는. 그러면 대입해 보면 북한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감염되었다고 할 때 6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북한이 우리하고 비슷한 보건의료의 수준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니까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를 감안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지금 그 북한 주민의 경우에 영양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뭐 WHO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40% 넘게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게 나왔던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북한의 영양 상태가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영화에 굶어서 죽는 일들은 지금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 40% 정도로 보고하고 있거든요. 네. 적지 않은 규모이죠.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북한의 이 노령 인구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65세 이상 인구 중에 노령 인구의 비율이 65세 이상이라고 저희가 얘기한다면 네. 전체 인구의 10%,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에 비해서는 노령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북한에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WHO하고 통계가 공개되고 있는 걸 보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게 이 흡연이고 두 번째가 공기오염, 세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네. 이게 전부 코로나와 관련된 사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북한의 이 결핵 인구를 13만 명 이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결핵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분들이죠. 때문에 북한에서의 소위 코로나 감염이 되었을 때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고 그렇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요. 네. 때문에 통상적인 우리의 예측보다도 치사율이 훨씬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대표단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료 시스템 2019년도에 다녀왔죠. 의료 시스템이나 이걸 좀 둘러볼 수 있는 기회는 있으셨습니까? 예, 평양에만 국한해서 보았는데요. 네. 10년 전에 이제 다녀왔던 분들의 얘기와 비교해 보면 뭐 굉장히 발전한 건 맞습니다. 병원 시설도 그렇고. 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은 아직도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예. 그리고 평양 종합병원 작년에 불과 7개월 만에 완공되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지금 전혀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환자들이 중증화된다는 얘기는 인공호흡기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음악 장비, 뭐 굉장히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설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평양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의 의료 물자나 이런 것들이 보급이 원활한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북한 매체가 공개한 걸 보면 뭐 이 열이 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버드나무 잎을 다려 먹거나 뭐 기침이 나면 꿀을 타서 먹으라 이런 민간요법을 집중적으로 지금 매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북한이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가를 전체적으로 락다운을 했었거든요. 예. 육해공 다 막혀 있었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들도 굉장히 줄었고 의약품의 경우도 작년 하반기부터 일부 들어가기 시작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약품의 생산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에서 이 의약품이 병원에서 원래 무상의료 시스템에서 공급해야 되지 하지만 병원의 약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락다운하면서 사실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나마도 부족한 약품들을 일상 가정에서 손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민간요법 북한식으로 얘기하자면 고려의학에 근거한 그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 사회에서의 지금 고육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자가격리를 할 때 뭐 그 진단키트 말고도 해열제를 별도로 구입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먹곤 했었잖아요. 복용하곤 네. 했었잖아요. 또 북측에서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약품도 이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은 겁니까? 약품 자체가 전혀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일부 공급이 되는 부분들 외국으로부터의 그 부분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예. 거기에다가 유병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지금 4일 만에 150만 명을 보고를 했거든요. 열나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약품이 충분히 공급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됐을 때 타이레놀 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더 심각하게 재현되고 있는 곳이 북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덴탈 마스크를 두 겹을 겹쳐서 착용을 했더라고요. 예. 이건 마스크 수급도 원활하지 않다. 이걸로 해석해도 되는 그렇게 겁니까? 해석을 해야겠죠. 특히 이제 보건의료 일꾼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병원에서 일하는
특히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케어하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좋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사실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보건의료인이 할지라도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백신이나 의료 방역용품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북측은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백신을 줘도 북측에서는 콜드체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백신을 보관하고 접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제 일각의 의견이 있던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콜드체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한다면 그게 패키지로 가야 될 거고요. 그런데 고전적인 기술로 개발된 백신들이 있죠. 노바 백신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북한의 홍역이 유행했을 당시에 네. 당시 유니세프하고 WHO가 도움을 줘서 하루에 무려 330만 명 접종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 따지면 물량만 충분하다면 콜드체인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백신의 경우는 한 달 내에 사실은 전 국민의 백신 접종이 가능한 곳이 북한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북한의 인프라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 치료를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지원에 지원받는데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메신저 RNA 백신은 저희가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든 거고 처음 경험한 거니까 그렇지만 네. 북한이 홍역뿐만 아니라 이 비형 간염 백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백신들의 경험들이 많았던 나라고요. 다른 저개발도상 국가들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WHO 같은 데서 보고했던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메신저 RNA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고전적인 기술로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는 저는 조금 기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 북측이 중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중국 정부가 백신이나 아니면은 방역 물품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남북 의료 교류를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국제 기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는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요. 중국이 이미 지금 인력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예. 오늘 지금 보도 나온 내용들 보면은 고리항공 비행기가 몇 대 중국에서 물품을 방역과 관련된 물품으로 예상되는 거를 네. 운송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이 공급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중국이 공급해 줄 수 없는 게 대표적인 게 코로나 치료제, 네. 팍스로비드 같은 거거든요. 네. 이 팍스로비드는 미국 파이자에서 개발한 거고 상당히 고가의 약제이긴 하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저소득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그 구입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파이자가 한시적으로 특허를 유예하고 소위 제네릭이라고 하죠.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한들을 줬어요. 네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제약회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미국 화이자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물론 미국 정부가 영향을 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국제사회, 대표적으로 국제 적십사나 WHO 같은 곳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하는 것들을 좀 결정을 하는 이런 시급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중국이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 우리가 중간에 좀 역할을 하면서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낼 수 있다면 팍스로비드 맞은 경우에 치사율이 10분의 1로 줄거든요. 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제약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북측에 치료제를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지원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이해하고 북측하고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신곤 고려대 의대 교수였습니다.